네, 안녕하십니까. 생큐아트 최성규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지난 딱 1년 전인가요? 안영식 스포츠 전문 기자께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문체부산하 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위원장님이 지각을 하셔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여담 삼아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에는 역사성도 없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정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삼성각이라고 하는 정각이다. 아마 6.25 이후의 어려울 시절에 칠성, 독성, 산신 이 어른들을 한 정각에 모신 것 같은데 6.25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북한에도 없는 정각이죠. 이 세 분의 컨셉이 달라서 한 공간 안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칠성님한테 참배를 하려면 독성님 눈치 보이고, 독성님 참배를 하려면 산신님 눈치가 보이고, 여하튼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을 한 공간 안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양 되고 있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 명칭 가운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김정남 교수 말 같이 문화체육부에 관광청을 두든지 하면 될 것을 문화를 체육이랑 붙여서 홍보 수단으로 보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관광이랑 붙여서 장사 속으로 접근하는 거는 글쎄 요즘은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만은 국민소득 대비 너무 국격이 떨어지는 명칭이란 말이죠. 여하튼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명칭에 따르는 관련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총괄하는 최상위 행정기관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 공보처가 그 모태였고, 그 이후 체육 관련 업무를 문교부로부터 넘겨받아서 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이렇게 쭉 거쳐면서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체부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죠. 문화관광부 시절에는 스포츠 관련 주무부처인데도 부처 명칭에서 체육이라고 하는 말이 아예 빠진 적도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부처 이름을 바꾸면서도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면 체육이라고 하는 이 명칭입니다. 명칭 자체는 아직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의 잔재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찔기게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계에서는 체육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체육은 일본이 유럽의 근대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체육으로 번역한 말입니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1900년대, 그러니까 근대기 중반까지도 체육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고도로 분화되고 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된 다양한 신체 활동의 현상을 담아내기에는 체육은 턱없이 미흡한 용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엔은 스포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체 단련, 그 다음에 정신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모든 신체 활동, 이런 폭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EU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정의는 이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체육이라는 명칭은 원래대로 이제 초, 중, 고 성장기에 학교 교과목 이름으로만 쓰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사로 다루었던 안영식 스포츠 전문 기자님은 당신이 몸담고 계시던 동아일보는 1994년도에 체육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스포츠 레저부로 바뀌었다가 2013년도부터 스포츠부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가 거기에 부여한 임무와 시대 변화에 맞게
체육계 이름표를 받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체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드는 일본은 정작 체육이 아닌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체부는 영어 명칭이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입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는 이 말, 우리말로는 체육인데 영어로는 스포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Ministry of Culture, 그 다음에 Physical Education and Tourism이라고 쓰면 우리 아마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볼 때에 굉장히 이상한 나라로 볼 겁니다. 한 5, 60년대의 후진국가로 아마 볼 거예요. 근데 스포츠로 쓰고 말은 우리가 지금 체육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스포츠청, 그러니까 이 재팬 스포츠 에이전시라고 일본어와 영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근데 문체부가 작년도에 2018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만 10세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까지의 연령층에 걸쳐서 9,0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세부조사 항목과 대상을 살펴보면은 국민생활체육 실태라고 하는 말은 안 맞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건 이제 유, 초, 중, 고등학교 성장기에게 맞는 게 체육이죠. 그냥 에듀케이션,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국민생활 스포츠 실태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하죠. 실제로 토요 스포츠 활동 관련 조사에서 참여 여부라든지 장소, 횟수, 종목 같은 많은 항목에서 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해 성장기에 적합한 체육이라는 말의 한계를 사실은 문체부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 산업 실태조사의 담당 부서도 문체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체육산업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체육은 교육부가 발표하는 자료에 등장할 때나 사실 어울리는 단어이죠. 그리고 문체부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A4 용지 한 10장 분량의 보도 자료에는 체육이라고 하는 말과 스포츠라고 하는 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웃지 마십시오. 체육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재밌죠? 웃기죠? 그죠? 이 주무부처가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용어 개념이 확실치 않으니까 스포츠 관련 산하 기관이나 단체도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과 스포츠라는 용어 사용이 들쭉날쭉 혼용되어 있는 겁니다. 기관과 조직, 단체 이름에는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현대 우리 문체부는 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이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체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스포츠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기에는 외래어라고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을까요? 지금 우리는 디자인, 시스템, 내지는 텔레비전, 에어컨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어려울 게 없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인도 쿠샨 왕조 유목민이었던 쿠샨 왕조의 제3대 왕이었던 카니시카 왕이 불교를 전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 고대 언어 문화 접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장시간에 이루어진. 자, 그러면 아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랑, 노래도 있고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퍼져나갔죠. 우리가 살려냈죠. 이 아리랑은 무슨 말입니까? 혹자들은 아리랑은 한국의 한의 문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산스크리트에서 아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랑은 서둘러 갑자기 떠나버린 걸 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관련 전공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제주도의 옛 지명이 탐난데 그 당시 이 계절풍을 타고 오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이 제주도였고, 이곳에 자기네들의 지명, 인도에도 탐나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을 붙여서 탐나라고 붙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광주 전남어에 랑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먹으랑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랑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먹으란께라고 하면 빨리 먹으라는 소리예요. 오란께 이 뭡니까? 빨리 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는다라고 하죠. 밥은 산스크리트에서 어머니의 젖을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로 알고 있는 머슴, 인력을 뭐라고 하고 섬은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머슴은 인력 관리자의 산스크리트 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때는 아궁이, 인도 불이신 아그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정초되면 뭐 우리의 전통 놀이라고 하고 있는 윷놀이, 윷은 산스크리트에서 별들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 다음에 뭐 이 마누라, 나의 가치와 꿈을 모든 것을 가진 산스크리트들 라는 소유격이니까 마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남방 문화권의 막걸리, 그 다음에 찹쌀밥, 뭐 젓갈 담는 것, 뭐 소사옴 이런 거 전부 다 관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말의 지역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로컬 랭귀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뭐 이런 문화적인 인식의 부재가 아니면은 우리 정부 부처 개명을 위해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뭐 어느 경우이든 간에 사실 다 문제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이름도 만약에 우리가 때에 맞춰서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면, 때와 시기와 가치에 맞춰서 바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문화의 패러다임을, 스포츠 등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내고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큐아트 최승기였습니다.